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가와사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부릉부릉부릉. 제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딱 지난주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야, 너 가와사키라는 이상한 병 알아? 그래서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뉴욕에서만 어린이 괴질 사례라고 해서 그래서 심한 경우에서는 가와사키 병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더라고요. 부릉부릉부릉. 가와사키 병은 급성으로 오는 혈관 염증의 일종이에요. 가와사키라는 이름은 일본의 한 할아버지의 성을 따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때 아이들에게 관찰했던 증상들을 모은 게 이 병의 진단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분을 제가 5년 전에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하와이에서 직접 학회에서 뵀습니다. 부릉부릉부릉. 첫째로는 열이 5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부릉부릉부릉. 눈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눈이 전반적으로 핑크 느낌이 나는 게 보이시죠? 아까 맨 앞에서 혈관의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눈도 피곤하면 충혈이 많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이 전반적으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병과의 차이점은 눈곱이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릉부릉부릉. 입술이 빨개지고 이때 입술이 빨개질 때는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혀가 빨갛게 딸기혀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가와사키 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성용열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때는 혀가 빨간색 딸기혀가 아니라 하얀색 딸기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성홍열도 열이 오래 나는 병으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두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으십니다. 부릉부릉부릉. 특별히 가렵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볼록볼록 튀어나오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붉게 얼룩덜룩하게 발진이 생기고요. 아이를 벗겨보면 여기 사타구니 쪽에 접히는 부분이 빨갛게 되기도 하고요. 똥꼬를 보시면 항문 쪽이 빨갛게 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성기와 회복기 사이에 항문 쪽 살갗이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까지는 양상도 보여서 아이가 오면은 저는 팬티를 벗겨서 좀 여러 부릉부릉부릉. 손발 중에서도 특히 손가락 끝이랑 발가락 끝이 빨개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회복기에는 손톱 부위의 주변에 살이 이렇게 까지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근데 아프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이걸 이렇게 까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부릉부릉부릉. 이 목 근처에 임파선이 만져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임파선은 대부분 고름이 안에 잡히지는 않고 이렇게 누르면 아프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견되면 저희가 가와사키 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한 가지 피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병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진단 기준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 불주사를 맞잖아요. 이 BCG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만 2세보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런 양상이 잘 보이고요. 그거보다 좀 나이가 많은 친구들한테서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고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유전체와 이러한 여기 BCG와의 관계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답니다. 부릉부릉부릉.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첫째로 추정하는 것은 바로 감염인데요. 실제로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걸린 후에 가와사키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는 70%까지 된다고 하고요. 둘째는 면역학적인 이유입니다. 가와사키 병은
3개월보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고요. 성인들에서도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몸에 어떠한 면역 체계의 영향이 이 가와사키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형제나 부모가 가와사키병에 걸려 있던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더 가와사키병에 잘 걸린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많은 이유 중에서 아마도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릉부릉부릉. 가와사키병의 1위 나라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입니다.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발생률이 가장 높게 보고된 것이 5세 미만에서 10만 명당 약 217명이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논문으로 참여한 아주 신비성 있는 논문에서 가져온 수치입니다. 부릉부릉부릉. 생각보다 굉장히 앞에는 복잡했지만 치료는 간단해요. 딱 2가지가 필요한데 빨리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거고요. 아스피린은 처음에는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고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면 2달 가까이 유지 용량으로 먹게 돼요. 처음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목적이 있고요. 나중에 유지 용량을 주는 이유는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거기서 피떡이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장기간 투여를 하는 거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중복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반드시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직접 답변 드릴게요.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꼭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